네, 북한 얘기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면 톱 기사인데 졸았다는 이유 때문에 장관을 공개 처형한다? 자, 하나씩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자, 오늘 중앙일보 보도 내용 보니까 장관을 2명 공개 처형한 것처럼 보도가 됐군요. 네. 이런 거 확인이 당장은 안 되겠죠? 네, 지금 그런데 현재 황민이라는 농업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상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황민이 아니라는 황민이 거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6월 말에 네. 최고임의를 위해서 새로 뽑은 사람은 고인호고 네. 고전 사람은 리철만입니다. 네. 리철만이가 부총리 겸 농업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고인호로 바뀌었는데 황민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특정 언론의 보도는 황민이 4년 동안이나 농업생활을 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의 농업정책에 정면 도전했기 때문에 네. 반혁명제로 처형을 했다. 하는데 4년 동안 했다 그러면 리철만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리철만하고 황민하고 이름이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고 네. 그다음에 리영진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북한의 교육상인데요. 리영진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의 교육상은 현재는 최근까지 김승두였습니다. 김승두요. 김승두였고 그 윗사람은 김용진입니다. 김용진 부총리. 김용진 역시 교육 담당 부총리인가요? 부총리인데요. 그런데 네. 김용진이가 이제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김용진이를 잘못 알고 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름이 너무 달라가지고 네. 이영진하고 김용진하고는 이것도 김용진이 맞을 겁니다. 이영진이 아닌 김영진이다. 네. 왜냐하면 이 발음이요. 김여정, 김예정도 그렇고 고영희, 고용희도 그렇고 이북 사투리 때문에 그런 건지 영자와 용자는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용진이가 처형됐다는 첩보는 있으나 네. 그게 이제 고사포로 죽었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침 이번에 영구에서 탈북하고 망명한 태영호 공사도 처음엔 태용호로 알려졌는데 영자와 용자 사이 그 차이가 은근히 헷갈리고 둘 다 존재하고 섞여 있고 하는 점 많이 발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뭐 졸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랬다는 거 좀 확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이건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졸아서 죽였다는 거 말이죠. 네.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네. 지난번에 현영철 네. 인민무력부장을 처형했을 때 국정원에서 3가지 이유를 했습니다. 명령 네. 불복종, 그다음에 조른 거, 네. 또 다른 이유를 했는데 네. 북한의 고위 간부들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물어보셨어요? 물어봤더니 네. 그러면 3가지 이유를 중에서 어느 건지 아니까 바로 한마디로 딱 끊어서 졸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졸면 죽는군요. 졸면 죽습니다. 네. 그래서 안 졸기 위해서 북한의 고위 간부들이 마약을 한답니다. 네. 마약을 하면은 네.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의 중에 안 주는데 네. 살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현영철이가 네. 죽었을 때는 그 당시에 노동신문 기사에 눈을 감은 게 나왔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안 죽일 수가 없죠. 완전히 기사까지 사진이 나왔으니까. 네. 만약에 그 사진이 안 나와서 김정은이 몰랐다면 처형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않을 거예요. 수도 있는데 그건 명백히 그냥 좋은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노동신문의 편집자가 있을 텐데 이 사진 만약에 실어서 현영철이 김정은 주변에서 조른 거 신문에 보인다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알고 편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 편집하는 사람은 김정은이가 얼마나 멋있게 나왔나 거기만 신경을 썼지. 네. 현영철이 눈을 감았는지는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중에서 네. 추석단에 한 30명 정도 올라가는데 네. 30명 중에 한 사람이 눈 감은 거를 그때 신경을 안 쓰고 신문에 냈는데 네. 신문에 보니까 현영철이 네.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처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호 선생님이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셨는데요. 네.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죠. 지금 이 보도를 한 기자는 그 태영호 공사를 네. 특종 보도했던 기자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북한에 대한 정보망도 많이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판단되는 거는 그 태영호 공사가 망명한 이후에 북한에서 분명히 찬바람 불 겁니다. 그래서 네.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 다 불러들여갖고 지난 몇 달 동안 한 행적을 다 쓰게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뭔가 어긋난 사람들은 이제 비판을 받고 심한 사람 아마 처형을 하고 그런 순서로 가는 건 맞을 겁니다. 네.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처형이 있지 않았나. 아까 김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형된 게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나 추측이 되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영호 총참모장은 김정은 지시가 네. 군 54부를 내각으로 보내라는 것을 지시에 불이행하다가 숙청됐고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 돈벌이 되는 그것을 군에서 당으로 보내라 했던 지시가 초기 지시였잖아요. 초기 지시였는데 그때 이영호를 축청한 사람이 장성택과 최용해 둘이서 힘을 합쳐서 쫓아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네. 장성택과 최용해의 힘을 빌려서 가장 껄끄러운 존재인 리영호를 제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 고모부인 껄끄러운 존재인 자기 고모부를 제거를 합니다. 네. 나머지 사람들은 뭐 껄끄러운 존재가 아니고 네. 그냥 총알밥이 돼버렸습니다. 그냥 네. 처형이 된 겁니다. 자, 일단 북한 내부에서 벌어진 것, 이제 예전에는 군인들, 그렇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주 권력자, 실권자인 장성택 이런 사람이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내각의 장관이라도 사실 북한 내에서는 당 밑에 있는 행정 관료일 뿐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쪽까지도 숙청의 범위가 좀 넓혀진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네. 제한이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최영근 내각 부총리도 이게 네. 전문 부서거든요. 이 양반도 이제 바로 살인 녹화 문제 때문에 죽었는데 네. 바로 밑에 있던 임업성 부상도 같이 죽었습니다. 네. 같이 죽었기 때문에 뭐 세상스럽게 지금 2016년도 8월 현재 네. 내각 전문부서 사람을 새로 죽이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벌써 이제 하여간 뭐 제목만 걸리면은 일단은 뭐 죽인다라고 네. 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북한이 타이트한 아주 나빠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만, 노르웨이가 폴란드에서 만든 배를 사는데 이제는 그 배 안 사겠다고 얘기한 것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독일의 한 언론사가 이제 폴란드에 있는 조선소를 가서 이제 촬영한 그런 영상인데요. 네. 지난 2014년 8월에 그 해당 조선소에서 북한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의 이런 그 인권 유린 실태, 열악한 근로 환경들이 문제가 됐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다가 최근에 이제 독일 언론이 실제로 직접 이제 취재한 영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니까 폴란드 해당 조선소가 그렇다면은 이제 올해 이번 달 8월부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독일의 잡지사 기자가 북한 노동자,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영상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소에서 일을 영점 5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큰 문제입니다. 걱정이지 없죠 뭐. 경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다 그렇게 가죠 뭐. 하루에 평균 한 몇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걸 추천하세요? 스타트가 6시간 규정되어 있으니까 11시간, 10시간 꽤 많이 받으시겠네요, 월급. 규정이 원래 오만큼이고 주는 돈이 없으면 난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이제 작업복 값을 떼고 자재값을 떼고 뭐 이렇게 떼고 네. 뭐 준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고. 폴리시, 폴란드 화폐로 한 어느 정도인지 기억하세요? 돈을 우리가 직접 손에 쥐지 않고 회사에다 맡깁니다. 세상에 맡기시죠. 맡기고 저으로 기구할 때 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분실할 수도 있고 네. 하고 특별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쓸 데도 없고 여기 오실 때 그 일하셨던 그 조선 회사 이름. 미안하지만 비밀인데요. 네. 자, 김성훈 교수님. 자, 이 조선소의 모습인데, 자, 독일 언론이 보도하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가 가서 일하는데 워낙 착취도 심하고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든 배는 우리가 사지 않겠다고 노르웨이가 선언했다.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그렇죠. 노르웨이가 이렇게 네. 이 불법 노동, 네. 이 노예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배는 사지 않겠다고 이제 했고, 네. 최근에는 말타도 그랬고, 네. 그리스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만약에 폴란드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강제 귀국 조치를 당하게 된다면, 네. 이제 유럽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미국이 현재 북한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줄이기 위해서 네. 현재 전 세계 한 20여 개국에 네.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 노동자들의 그 노예 노동 문제를 네.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현재 노르웨이도 그냥 그
그냥 북한 그 노동자가 있어서 네. 저걸 배로 인수하지 않겠다 했다기보다는 네. 현재 미국의 그 어떤 그 큰 그 감시망에서 네. 벗어나기 위해서 만약에 잘못하면 저게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지레 그냥 겁을 먹고 네. 앞으로 보이콧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인권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그 각별한 기준도 작동했겠습니다만 미국이 전방위로 하고 있는 북한 돈줄 차단 노력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는데 일화가 많이 들려오네요. 자, 김정봉 교수님, 저 장면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네. 자, 클린턴이 평양에 들어가서 북한 당국자들을 만나거든요. 자, 그런데 2012년이면 이게 4년 전이네요. 네. 그 당시 빌 클린턴이 평양에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반대했다. 이 소식 전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간에 2012년도 2월 19일 날 2구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네. 미국이 영양과자 뭐 몇십만 톤을 주겠다. 핵을 네. 동결하라라고 해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잉크 마르기 전에 네. 4월 달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발사한 바람에 그게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과 무슨 모종의 합의를 하려고 했었으나 네. 당시에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네. 자기 남편의 그 방북을 막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2월 29일 합의했다고 밤중에 저희 동료 기자들 기사 썼던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그러나 불과 한 보름인가요? 한 달쯤 지나서인가요? 그때 장거리 미사일 쏘면서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 기억납니다. 그때 네. 북한에서 그 위조 달러가 BDA 사건이 터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2.19 합의가 무산이 되고 북한의 미사일을 쏘면서 다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이건 좀 재밌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야, 동물원에는 강아지가 있을 수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달 24일에 준공식을 마친 이제 평양에 있는 중앙동물원인데요. 이 중앙동물원에 대한 그 여러 외신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게 이제 동물원에서 쉽게 보기 힘든 게 오히려 개인데 네. 그 평소에 옆에 자주 놓고 보는 그런 개가 이제 그 동물원에 있다라고 해서 외신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츄, 슈나우저 등등 이제 그 여러 반려견들도 그런 종들도 전시가 되고 있고요. 또한 또 과거에 2000년이죠.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보냈던 진돗개 2마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평화 그리고 통일이었는데 그 진돗개 2마리도 이제 이곳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렇죠. 지금 이 강아지인가요? 평화와 통일이 많이 컸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보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진돗개를 보내고 우리는 네. 이제 풍산개를 이제 받아왔었습니다. 네. 자, 저렇게 조그맣던 강아지가 이제 많이 큰 모습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북한 동물원도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동물들 이제 두고 어린이들도 보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강아지가 많다. 이건 어떤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양한 그 개들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개 종류들을 이제 북한 그 동물원에다가 키우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는 워낙 다양한 개들을 각 가정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전시할 이유가 없겠죠. 네. 자, 지금 보신 대로 이제 북한에 동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많이 관람하는데 북한의 청소년들도 다양한 동물들 직접 눈으로 보면서 접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네. 북한에 보면은 이제 네. 코끼리라든가 네. 무슨 치이타라든가 이런 희귀 동물들을 네. 어느 나라의 그 국가 원수가 네. 김일성이를 흠모해서 또는 김정일을 흠모해서 이렇게 보내왔다라고 해서 선전을 하면서 그걸 이제 우상화에다가 이제 활용하고 있죠. 네. 역시 동물원까지 우상화에 동원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정봉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